여러분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실 거고 또 지하철 많이 타시죠? 오늘 지하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가 지난해 말에 타결된 임금 단체 협약이 노동조합에서 부결됐고요. 그에 따라서 복수노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서울 메트로의 새 노동조합이죠.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 정연수 위원장님 모시고 저간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민들은 사실 이 지하철 편리하고요. 잘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지난해 말에 노사 갈등이 좀 있어서 우려를 했는데 네. 다행히 일단 잘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복수노조 체제를 출범하신다 그래서 뭔가 잘 이해도 사실 안 되고 어려우니까요. 네, 네.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오. 일단은 네, 네. 복수노조를 만드신 그 과정들, 네, 네. 지금 노조하고 조금 갈등도 있었고요. 또 현직 그러니까 지금은 전직이죠. 전 서울 지하철 노조 위원장이셨고 네, 네. 사퇴를 하시면서 새 노조를 만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지난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제가 2006년부터 6년 동안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네. 6년 동안 역임하면서 실제는 이제 과거의 노동운동과 완전히 다른 방법의 노동운동을 구현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해 왔고요. 그걸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저희 조합원님들과 이제 많은 대화와 설문조사를 했죠. 네. 과연 이 시대의 노동운동이 민주노총 방식의 이념, 갈등, 대립이 필요하냐.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2006년, 2007년, 2년에 걸쳐 했는데 민주노총 방식의 노동운동은 한 6.7%를 지지하고요. 네. 공공부문이라든가 공기업연대 쪽에 한 60% 조합원님이 이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9일 날 저희들이 이제 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얻어서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시행을 한 겁니다. 네. 그때 뭐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했겠지만은 53.4%의 이제 가반수의 조합원님들께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방공기업연맹을 중심으로 국민노총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법률지원단과 일부에서 이제 국민노총 또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국민노총 운영에 대해서 이제 무효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조직의 가반수의 결의를 얻어서 이미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조직인데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패소하게 되면 다시 민주노총으로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6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 번도 민주노총이 하는 집회라든가 행사라든가 참여하지 않았고 맹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 시대에 법률적 판단의 잘못에 의해서 다시 민주노총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조합원님들과 협의 끝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자고 협의된 겁니다. 그렇게 네. 해서 최근에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유, 뭐 어려운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서울 메트로에 원래 있었던 노조 이름은 서울 지하철 노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새로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를 노조죠. 만드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는 설립 신고를 마치신 상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바로 설립 신고증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기사를 보기에는 네. 임금 단체 협약이 노조에서 부결이 돼서 네. 부결이 될 경우에는 노조 규약에 의해서 위원장직을 탈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인준투표를 네. 붙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 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네. 제가 1월 말이 임기 만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는 이제 저희가 인준투표 끝나면 이제 인준투표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조합원들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시간을 복수노조를 만드는데 네.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단협된 게 노조에서 부결된 것도 요인이 있지만 민주노총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새롭게 노조를 만드셨다는 쪽이 좀 더 설득력이 그렇습니다. 있는 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로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를 설립하셨고 위원장인데 6개월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뭔가요?
그게 이제 네. 조직의 안정을 기해야 되거든요. 네. 실제는 제가 이제 6년 동안 위원장을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또 조직 리더들이 많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이제 조합을 출범시켜 주려면 6개월 정도는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조합이 가장 생명력이 조합원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노사 간에도 지금 뭐 타임 오프라든가 체크 오프라든가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협의돼야지 노동조합의 기초를 마련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복수노조가 아직까지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복수노조일 경우에는 전체 그 노동조합 수가 과반 이상일 경우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복수노조에서 누가 사측과 교섭을 할 건지 대표로 결정하게 돼 있는 맞습니다. 모양이죠. 예. 그러면 혹시 서울메트로가 이제 복수노조가 돼서 이전보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노사 협의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 이제 경쟁의 네. 시대가 되죠. 이제 과거에 유일노조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수노조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수노조 역사는 이게 1944년에 아예로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 세 가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첫째는 이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터에서 꿈과 자아를 실현하는 자아 실현의 기간이다. 두 번째는 부단한 진보를 위해서 결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부단한 진보를 위해서 결사가 필요하다는 건 저마다 이제 복수노조라든가 자주적 단결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친 빈부의 차이는 사회를 위험하게 한다. 이제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수노조라는 거는 다양성 또 전문성을 해서 견지해서 결국은 서로 장점을 취해가면서 크게 보면 하나의 조합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은 경쟁을 하지만은 아마 이 경쟁은 건전한 경쟁이고 상호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선의의 경쟁이 될 겁니다. 네. 네. 그 이제 6년 동안 서울 지하철 노조위원장을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현장에 계시던 단어들이 저희들에게 좀 생소하니까 가능하면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새롭게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를 설립하셨는데 그쪽이 함께 하시는 그 노조원은 지금 그럼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신 상태? 지금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한 이제 오늘 20일 정도 됐죠. 네. 20일 정도 저희가 이제 총원이 한 조합 대상자 한 8,400명 되고요. 8,400명. 네. 예, 지금 현재 이제 한 20일 만에 한 3,0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좀 네. 폭발적인 거죠. 그 복수노조를 이제 설립하신 게 선의의 경쟁으로 좋게 갈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이제 일부에서 기사들 보면 네. 원래 그 노조 사이에 있었던 계파 갈등이 좀 불거져서 폭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건 네네. 무슨 얘기입니까? 예. 네. 그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네. 이제 우리 사회가 뭐 갈등이 심각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단일 노조 내에 있으면 그 갈등은 뭐 이제 그 위원장 임기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저마다 자기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런 게 뭐 서로 상호 다른 게 존재합니다. 또 노동계 내부는 그게 더욱 치열합니다. 이를테면 뭐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사회혁명 노선에 대한 원론적인 노동운동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수정적인 사회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노동운동이 있고요. 그런데 이들 간의 대립은 뭐 사실상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노동운동이 그러한 내부적인 것들이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틀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장악해야만 그 실현이 가능하고 장악하지 못한 조직은 그만큼 자기의 철학의 신념을 발현할 길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복수노조 시대에는 저마다 자기 철학이나 신념을 발현시켜서 장점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성숙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노 갈등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또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이제 네. 그 갈등도 심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복수노조 시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944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복수노조를 하라고 건장을 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일제 정권에 의해서 이 복수노조가 중지됐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이 해방시키고 미군정기로 들어섰는데요.
미중 군정기에도 복수노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문화 시절이 됩니다. 군사문화 시대도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오고 있죠. 그 다음에 1995년에 민주노총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4년 뒤에 99년에 가서 상급단체 네. 복수노조가 비로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다음에 예. 잠깐만요. 단위기업의 복수노조는 네. 또 연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 7월 달에 가서 비로소 이제 선진화법이 도입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급단체 노동운동들이 복수노조는 우리 시대의 대세고 선진문화, 노사 문화인데 이것을 기득권층이 막아온 거죠. 같이. 그 계속. 국내 기업 가운데 복수 노조가 좀 잘 시행되고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까? 예. 많죠.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은 네. 이제 가면서 상호 인정하고 절충하고 또 통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울 시민과 수도권의 또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네. 주로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하신 궁금해하신 정보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를테면 뭐 노조가 단일 노조가 좋으냐, 복수 노조가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는 그런 적은 아니니까요. 네. 편하게 정보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또 상급 단체인 국민노총 위원장이세요. 네. 저희 우리가 알고 있기를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을 알고 있는데 국민노총은 지난해 그럼 설립된 거라 그러셨죠? 네, 어떤 2011년에 설립이 2011년. 네. 재작년이군요. 네. 예. 이제 국민노총이 설립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이제 노동운동이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WF에서 조사한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노사 관계만큼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144개국 네. 중을 조사하면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는 133위에서 138위 정도로 계속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정부나 또 자본만의 잘못이냐 이것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노동계 스스로도 선진화 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게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노총 노동운동은 상생과 협력을 기본으로 하자. 네. 그 다음에 회사 기업 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노동운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노동운동이 투명성, 도덕성을 높여서 우리 기업이 건강하고 투명하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시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데 노동조합이 주체 세력으로 나갔을 때 우리 사회 선진화 사회 노동운동이 주리로서 등장할 수 있는데 국민의 머릿속에 노동운동하면 뭐 파업이라든가 쇠파이프라든가 하연병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부도덕이라든가 네. 이런 것밖에 떠오르지 않는 현상에서 그런 걸 좀 노동운동이 바꾸시고 싶다는 네, 거죠. 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그런 근본이 변하지 않는 한은 노동운동은 변할 수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국민노총의 그 움직임과 향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지켜볼 거고요. 맞습니다. 예, 시간은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노사 갈등이 있어 왔고 또 이제 복수 노조가 된다고 하니 또 뭐 불편하고 또 지하철 멈춰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실 거예요. 당장 예. 그런 우려를 안 가져도 될는지 앞으로 어떻게 복수 노조를 잘 이끌어갈 것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한마디 좀 마무리해 주세요. 짧게만. 네. 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 늘 서울 지하철, 서울 메트로를 이용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서울 지하철 메트로 노동조합은 우리가 6년 동안 사회공헌,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실현해 왔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모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도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민들에게.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하철이 또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할 때 노동조합의 가치나 보람이 함께 엮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주인된 정신으로서 시민의 서비스를 다하는 노동조합 운동을 벌려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을 높여서 노동운동이 정말 도덕성이 높은 수준의 운동으로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작은 힘이지만은 열심히 해서 어려운 이웃 사회봉사, 사회공헌을 통해서 시민과 국민에게 신뢰를 보내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조원의 입장도 대변하셔야겠지만 또 이게 특별히 지하철은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민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복수 노조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새 노조죠.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 정현수 위원장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